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반 스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어반 스케치라는 말은 어반이라는 말과 스케치라는 말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말이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어반이라는 거는 뭐 도시적인 도시풍, 어떤 도시 스타일을 말하는 걸 거고, 스케치라는 거는 우리가 대상을 주로 요점을 이렇게 특징을 잡아서 그려내는 그림을 스케치라고 합니다. 스케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작품을 하기 위해서 그려지는 밑그림, 주로 밑그림으로 사용되는 건데요. 여기서는 밑그림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스케치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반 스케치라는 말을 정의한다면 우리가 일상의 어떤 도시 생활을 하면서 또는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주변의 일상의 어떤 풍경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난 어떤 풍경, 일상의 주변의 모습을 그려내는 그림을 어반 스케치라고 하고요. 요즘에 새롭게 이 어떤 그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어반 스케치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뭐 작품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일상을 기록한다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반 스케치를 하는 데 있어서 주로 사용되는 재료는 펜인데요. 우리가 펜도 여러 가지가 있죠. 볼펜, 뭐 연필부터 연필, 볼펜, 사인펜, 뭐 만연필, 펜 종류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붓펜도 있고, 뭐 수성펜도 있고, 우리가 흔히 쓰는 컴퓨터 사인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편한 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펜화용 그 펜이 있는데요. 여러 회사에서 나온 종류의 펜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쓰는 펜은 바로 이 펜인데요. 또 굵기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를 사용하면 되겠다. 또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 문구 그 볼펜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펜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선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선에는 직선, 곡선, 뭐 자유곡선 또는 뭐 그 외에 뭐 사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직선인데요. 직선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긋다 보면 선이 똑바로 안 되고 약간 이게 구불구불하게 빗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 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을 한번 선을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빗나가죠.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가상의 선을 정해서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과 점을 그려보는데 그냥 이렇게 긋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좀 익숙한 형태로 선이 그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곡선이 있겠죠. 곡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과일이라든가 이런 거 그릴 때 많이 사용되는데 이런 곡선도 처음에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만약에 원을 그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육면체를 그리기는 정사각형을 그리기는 좀 쉽죠. 그러니까 사각형 형태를 먼저 그려보고 그 사각형 형태에서 임의의 점을 이렇게 중심이 되는 점을 찾아보고 거기에서 원이 지나갈 자리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한 번에 정확하게 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냥 빈 공간에다가 원을 그릴 경우에는 점을 찍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심 요쯤 되겠는데 여기서 요 각이 직각이 되게 점을 찍어 보고요. 그러면 정사각형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선 지나가고 요 점을 지나가고 점을 지나가는 요 선을 가상의 선을 정해 보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선을 그려보면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좀 자연스럽지가 않은데 자주 하다 보면 원을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곡선의 어떤 파도 형태나 뭐 이런 형태도 선을 계속 좀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좀 겁을 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려보는 거예요. 뭐 더 빠르게도 더 촘촘하게도 해보고. 보통 회화의 요소에서는 이렇게 물결치는 모양의 어떤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율동이라고 합니다. 율동.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고요. 자유롭게 막 겹칠 수도 있어요. 자기 임의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러 개를 겹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뭐 펜화는 이렇게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를 어떤 패턴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무를 그린다거나 이럴 때 보통 이제 지면이 있고 풀이 있고 나무 크기가 정해지면 나무 크기에 따라서 나무 줄기가 있을 거고요. 줄기가 있을 거고 가지가 이렇게 이제 뻗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 나무의 잎을 그려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활엽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사용했던 이런 선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어요. 밝은 쪽은 좀 천천히 조금만 표현하고 어두운 쪽은 좀 많이 겹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내면 밑에 어두운 부분도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나무의 형태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반 스케치에 들어가는 대상들이 주로 도로나 하늘, 구름, 뭐 건물, 뭐 나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형태의 이런 선들이 이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선 연습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선을 가지고 이제 겹치는 방법을 여기 잠깐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뭐 고기 굽는 불판, 석쇠처럼 보이죠. 근데 이렇게 선을 그을 경우에는 이게 밑으로 이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어떤 이렇게 단단한 그림의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겹치게 되는데 선을 이렇게 겹칠 때는 물론 간단하게 이 밝은 부분은 한쪽으로만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더 만약에 밝은 부분이 있다면 이럴 때는 선을 보통 이렇게 선을 그을 때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지금과 같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점으로다가만 연결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선으로 보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자, 여기다 점을 찍었습니다. 점을 찍었는데 이 점이 하나의 점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연결된 선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부분의 어떤 표현에 있어서는 선을 사용할 때 약간씩 이렇게 떨어져서 완전 밝은데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조금의 효과를 넣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은 이렇게 겹치기도 하고요. 자, 겹치는 것은 좀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90도 방향이 되게 겹치는 것보다는 약간 지금과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표현됐을 때 앳을 살짝 이렇게 엇갈려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볼펜을 들고 연습을 해볼 때 이런 방법을 한번 해주세요. 자, 손을 보통 이 팔꿈치나 또는 이런 데 대고서 계속 움직여 보는 거야. 이렇게 일직선으로. 자, 이렇게도 해보고요. 아니면은 손을 대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손을 대고 이렇게 대봐요. 거봐요. 자, 벗어나지 않게. 또 이런 것이 불편할 경우에는 자를 이용해도 됩니다. 자를 놓고 보통 건물 같은 경우 우리 투지도법에서 이제 건물 육면체를 이렇게 그리다 보면 소실점으로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모이는 선들이 모이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만약에 이럴 경우에도 이 명암을 넣어야 될 경우가 생기겠죠. 이럴 때 바로 이제 자를 대고 벗어나지 않게 하고 여기 소실점 방향으로
선을 거나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좀 빠르게 한다면 이런 식의 형태로 선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를 이용하는 방법, 그냥 직선으로 한다면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하고요. 겹칠 때도 이렇게 자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보통 어반 스케치 같은 경우는 명암을 이렇게 크게 완전 그 깊이 있게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볍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으로 다 합니다. 보통 육면체 같은 경우 표현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건물을 이제 도시의 풍경을 그린다라면 보통 건물의 형태가 정면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도 보이기도 하지만 또는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 또는 이것이 소실점 방향으로 모서리에서 봤을 경우는 소실점 방향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층을 나눈다 그러면 소실점 방향 이렇게 소실점 방향으로 다 가지고요. 기본을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서 뭐 옥상이나 뭐 밑에 1층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걸 소실점 방향으로 보내주고 얘를 나누는 방법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거주면 이렇게 요 선상에서 만나는 점들을 찾아주고 그거를 내려줘서 기본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준선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창문도 그려내주고 주변에 어떤 모습도 표현하면 됩니다.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여기도 그대로 내려와주고 그러니까 어반 스케치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는 그림들도 있지만 실제는 좀 빨리 그리는 편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좀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을 겹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해칭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해칭. 그러니까 해칭을 한다. 보통 모아 긋는 거죠. 선을 이렇게 모아서 내가 어떤 부분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겹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육면체도 있고요. 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채우기를 연습을 좀 많이 한다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뭐 밝은 부분은 좀 밝게, 뭐 이쪽이 좀 밝다면 밝게, 또 어둡다면 더 어둡게.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요령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이 나무의 이 모습, 또 뭐 곡선을 겹치는 방법. 곡선도 뭐 여러 가지로 겹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명암을 넣어줘서 조금 더 일렁이는 느낌을 더 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시로 보여줬던 사진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그 우리 주변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풍경을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것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그리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등장인 것이 건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돌도 있고 주변에 풀도 있고 이게 풀이 있으면 풀의 모양이 또 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억새풀이나 뭐 이런 종류의 풀도 있고 또는 어두운 부분도 있고 또는 떡잎이 있는 그런 풀도 있겠죠. 그러니까 종류별로 뭐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보통 이제 주변에 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이렇게 점을 찍는다든가 또는 작은 돌멩이들 이렇게 그려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럴 때 주의할 게 뭐냐면 똑같은 크기를 이렇게 반복이 되면 지루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표현된 것처럼 크고 작고 한 것들이 어우러져야 돼요. 이렇게 크고 작은 것이 어우러지게 해서 표현을 한다. 이런 거고요. 이렇게 명암, 여기서 명암이라는 것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밝을 명, 어두울 암. 그래서 명암이라는 표현, 명암 표현이라는 말을 쓰고요. 음영이라고 할 때는 요거는 그늘진 부분, 빛이 이쪽으로 들어왔다면 빛을 받은 부분은
밝은 곳이죠. 명이라고 어두운 곳을 암이라고 하는데 이때 요 그늘진 곳,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음이라고 하고 우리 음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음이라고 하고 요 밑에 부분을 그림자 영자를 써서 영이라고 합니다. 그림자 영. 한자로 그림자 영자가 되어서 음영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육면체를 이제 건물이나 이런 거 그릴 때 많이 나오는데 벽돌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제가 질감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나무 토막을 한번 해봤어요. 나무 토막. 나무 토막이 이렇게 깨끗한 것들도 있지만 가끔은 나무 토막이 이게 쪼개지고 갈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갈라진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 위에만 갈라진 게 아니라 이게 밑에 부분도 갈라지겠죠. 이게 주름이 생기면서 이렇게 갈라져요. 또 옆으로도 갈라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라진 느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깨진 느낌이 있죠. 벽돌은 이제 재질만 다른 거고 표현 방법은 같습니다. 이렇게 명암을 넣는 방법도 같고요. 그래서 벽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깨진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 우리 투시도법에서 배웠던 시 이렇게 육면체를 그려놓고 예를 들어서 육면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깨졌다, 이 부분이 깨졌다 그러면 이 부분이 깨진 쪽 부분에 어떤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또 모서리가 깨졌다 그러면 모서리가 이렇게 깨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빛의 방향을 줘서 빛이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왔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둡겠죠.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이 어둡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밝은 부분은 좀 살짝 넣어주고 여기서 좀 명암을 깨진 부분도 더 찾아주고 더 어두운 부분 더 찾아주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 벽돌이 깨졌을 때 육면체에서 빛이 오른쪽에서 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여기 제일 밝게 되고 요 모서리 부분 꺾이는 부분 요 부분이 되게 어둡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빗면이죠. 이렇게 꺾인 부분이죠. 근데 여기보다는 빛을 덜 받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약하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 흐려지면서 살짝 어두워지는 게 좀 좋아요. 약간 흐려지면서 초점은 흐려지고 약간 어두운 느낌. 그리고 밑에 어두운 부분들 찾아주고 깨진 부분들 어두운 부분들 찾아주고 그림자가 있다면 그림자 방향을 정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요거를 이제 겹치면 되겠죠. 이거를 좀 더 길어야 되겠고 겹칩니다. 앞에 시작하는 부분이 좀 더 강하죠. 더 진하고 흐려지고 진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흐려지고 시작하는 부분이 좀 진하고 뒤로 갈수록 흐트러지니까 흐려지겠죠. 그림자 그릴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림자에 윤곽선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림자를 보면 그림자에는 윤곽선이 없어요. 그림자는 흐트러지는 거기 때문에 윤곽선으로 표현하면은 그림이 되게 어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에는 그냥 어두운 부분만 표현한다.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밝은 부분은 좀 약하게 강약을 조절해서 한다. 자, 원기둥도 우리가 투지도법에서 원을 그리는 방법을 배웠었죠. 거기서 이 원을 보통 투지도법에서 보통 이제 이렇게 있을 경우에 여기에 원을 그리는 방법을 배웠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려주고
여기에서 원이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가고 그러면 이렇게 원이 그려지거든요. 그럼 원이 그려지면 요거를 이용해서 그대로 이 기둥을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부분을 편해주고 빛이 이쪽에서 왼쪽에서 왔다 그러면 빛을 못 받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중에서도 빛을 더 못 받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약간 흐려질 거 살짝 밝지만 흐려지는 느낌이 있고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좀 진하게 그래서 여기 이쪽 부분은 좀 더 어두운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게 겹쳐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반사광이 들어와요. 반사. 어떤 물체에 빛이 반사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살짝 밝은 느낌이 나. 그렇지만 일단 어두운 곳에서 밝은 거지 애초에 완전히 여기처럼 밝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어두운 부분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원의 느낌이 이렇게 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고 위에 부분은 빛이 여기 가장 밝겠죠. 밝은데 멀리 갈수록 약간 밝은 쪽에서도 흐려지죠. 약간 흐려지기 때문에 살짝 터치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거를 했고요. 우리가 계단 그리기에서 요 계단 그리는 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벽돌을 그릴 줄 알고 이제 투지도법에 의해서 우리가 벽돌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계단을 나누는 거 요것만 알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돌 같은 경우도 앞에 있는 돌은 크고 뒤로 갈수록 작아지죠. 근데 요 돌을 약간 불규칙하게 갖다 놓는 거야. 크고 작고가 있는데 먼저 큰 것만 대략 이렇게 배치를 하고 사이사이에 작은 거를 배치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계단 그려내는 방법만 잠깐 설명할게요. 먼저 자 우리가 투시도법에서 육면체를 그려봤죠. 투시도법에서 육면체를 어떻게 그렸나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자 눈높이가 있고 자 여기 지금 이런 높이가 있어요. 자 여기 높이 있고 여기서 소실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은 이 안쪽에다가 여기 계단을 만들었는데 이 계단 요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계단을 앞에다 이 부분에다가 그려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높이가 있습니다. 계단에 들어가는 크기가 있겠죠. 자 소실점으로 가고요. 자 요 정도 높이의 기울기에 계단을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나누면 됩니다. 자, 어떻게? 자, 대각선 긋고요. 그럼 만난 점.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 대각선 그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대각선, 지금 요 선상에서 대각선을 딱 그러면은, 요 만난 점에서 대각선 그으면 여기 만나겠죠. 여기서 요 지점 대각선 그으면 여기 만나죠. 그러면 요 하나, 둘, 셋, 네 칸의 계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가 일단 높이가 되겠죠. 자, 요거는 소실점 오른쪽으로 가고 다시 오고 올리고 오른쪽으로 가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요 점들을 자, 어떻게 가면 되느냐? 여기서도 내려주면 자, 오고요. 이렇게 오고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 오른쪽 가고 요게 오면 만나고 여기 가면 또 만나고 물론 지금 여기에서 요 표현한 요 나눠낸 이것을 이 그림에서는 여기다 나눈 게 아니라 이쪽에다 나눈 거예요. 여기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요 만난 점들을 찾아서 요 지금 계단을 그려낸 거고 이쪽으로 여기는 가려지니까 여기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으로 가려 놓은 거고 차이가 그것만 있는 겁니다. 다른 건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선들을 소실점 방향으로 보내줘 보는 거예요. 이렇게 소실점 방향으로 보내주면 자, 얘는 오른쪽 내려주고 오른쪽 오면 만나고 내려주고 오른쪽 내려주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 계단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좀 설명을 하느냐고 좀 빠르게 하느냐고 선이 거칠어지는데 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이제 이쪽 왼쪽으로 다 이렇게 가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자, 이 위에 올라와서 만약 인도 브록이 있다 그러면 여기 인도 브록 그리는 방법 설명 들었죠. 자, 소실점으로 가고 여기는 왼쪽 소실점에서 오면은 됩니다. 촘촘해지고요. 자, 밑에 부분은 뭐 우리가 이 하수도나 뭐 이런 부분이 배수로 같은 게 있을 텐데 그 배수로 폭을 정하고 그 배수로 이 한 블럭의 크기를 정해서 이 선들은 다 왼쪽 소실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간격은 멀어질수록 작아지고 느낌은 사라지고, 그래서 중간중간 물구멍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즘에 나오는 것처럼 뭐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자, 이쪽에도 한다면 여기도 소실점에서 나오고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면은 이제 약간 어둡게 표현하려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쪽 부분의 명암이 해결됐고요. 좀 응용을 한다면 여기에 지금 실제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될 경우는 이 부분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좀 여기다 뭔가 안전한 무슨 이게 손잡이나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죠.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어디다 세울지를 정하는 거예요. 자, 요 가운데 부분에다가 내가 높이를 한 요 정도 되는 기둥을 세우겠다.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요 정도면 여기 위치에서는 어느 정도 올리면 될까? 요거 그대로 가면 요 정도죠. 그럼 요 정도 크기를 여기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여기서부터 연결해 주면 돼요.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올라와서 이쪽도 요 부분에다가 소실점으로 간 요 높이로 또 아이들이 빠지면 안 되니까 아이들 빠지지 않게 높이 요 사이사이도 기둥을 세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요 선상에서 그럼 이쪽은 계속해서 뭐 연결해 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돌 아까 표현했던 거 어떻게 하느냐. 자, 큰 거부터 배치를 합니다. 큰 거부터 이렇게 모양도 자유롭게 깨진 거, 세워진 거, 느껴진 거 이런 식으로 하고요. 사이사이 작은 것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명암을 넣어주면 됩니다. 돌에다 색깔을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멘트를 어둡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한번 이번에는 주변을 어둡게 해볼까요? 자, 주변을 이런 식으로 어둡게 넣는 방법. 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쪽에 명암이 있겠죠. 그래서 명암을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무를 한번 그려봤는데, 나무가 이 그림에 보면 여기 나무가 두 그루가 있죠. 두 그루가 있는데 요거는 자, 여기서부터 나무 크기를 정하고 나무가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요 가지는 1년 동안 큰 거예요. 작은 가지 하나가 1년. 그리고 밑으로 굵기, 그 다음에 나무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느낌을 주면 돼요. 아까 설명했던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뭐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방법은 정해진 게 없으니까.
이 침엽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이 옆에 침엽수가 하나 있다 그러면, 자, 소나무, 뭐, 이런 것들이 침엽수죠. 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가지를 먼저 그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솔잎의 느낌을 주면 돼요. 근데 솔잎의 느낌을 밝은 곳은 작게 주고 어두운 곳은 좀 이렇게 많이 겹쳐주면 돼요. 솔잎이 뻗은 방향대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소나무의 느낌이 잘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겹쳐줄 건 있고 겹쳐줄 부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은 조금 겹쳐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그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어반 스케치라는 것, 일반적으로 펜을 이용해서 그 스케치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좀 익숙하지 않거나 이런 것을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쉬운 것부터 우리가 그동안 투지도법도 배웠지 뭐 이런 것도 배웠지 그 배운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어떤 여행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냥 기록, 뭐 일기를 쓴다 그러면 일기장에도 이렇게 그 기억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길 수 있지 않을까. 그 요즘에 우리 모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화가들, 뭐 이름을 잘 알고 있는 피카소나 뭐 고흐나 고갱이나 뭐 이런 유명한 화가들만 중요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중요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초점을 그들에게만 둘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각자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린다 못 그린다가 아니라 일단 재밌게 평소에 즐기는 거예요. 나는 못 그리면 못 그리는 대로 그려내면 되고 그 못 그리는 그림 중에서도 굉장히 재미난 그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단지 우리가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그동안 좀 주저주저하고 좀 자신감이 없었던 부분은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습득을 해서 잘 활용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지금 이 설명한 것을 이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한번 그려내는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